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공사 하도급과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상품 감귤 수매를 축소하는 감귤 혁신 정책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구성한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가 제주 지역 주요 어종에 포획 금지 기간을 두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어선들만 규제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항 개발 구상에 대해 원도심 지역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사업 내용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러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이번엔 직원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아파트 공사를 미끼로 도내 중소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최근 완공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JDC가 분양한 토지에 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아파트를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기존 하도급 업체와 함께 오는 바람에 하도급을 따내기 어렵다는 게 제주 지역 중소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제주도 업체도 참여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가 부리는 그 업체들을 부리고 싶어하지 단가도 낮출 뿐더러. 얘기 들리는 거는 뭐 조금씩 있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크게 뭐. 이를 악용해 JDC 과장급 직원 39살 김모 씨가 제주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제주 지역 업체는 4곳. 재작년부터 2년 동안 1억 6천여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업체들은 하도급을 맞지 못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JDC는 김 씨를 직위 해제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으니까 좀. 김 씨는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제주 지역 업체들을 소개한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임직원들의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문매를 맞았던 JDC가 또다시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 앞에 부끄럽고 황망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수의계약 특혜 논란과 연구개발비 횡령 의혹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혁신 추진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당시 원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고품질 감귤 구조 혁신 정책을 발표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정책 자문단까지 꾸렸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해 감귤조 수입은 6,700억 원. 비상품 감귤이 쏟아지고 수입 과일에 밀려 1년 전보다 25%나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감귤 구조 혁신 정책은 비상품 수매 축소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 감귤 농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학계 인사들은 제주 지역만큼 농업이 행정에 의존하는 지역이 없다며 농민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못하는 농가는 노퇴시키고 잘나는 농가를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끌고 안 가면은 이만 농가 못 갑니다. 반면 농민들은 제주도가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고품질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이 해야 될 일과 일선의 농민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농감협 생산자 단체는 농감협이 해야 될 일 이것들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제주도는 자문단 의견을 반영해 감귤 구조 혁신 세부 계획을 이달 말까지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당국에서부터는 우선 기반 조성부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양성 그리고 우리 생산자 단체들에게 제대로 책임과 권한을 우리 지원을 힘을 실어줘서 하지만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제외돼 반쪽짜리 자문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최근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가 급격히 줄어들자 정부가 조업 금지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유독 제주 지역 어선들만 조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갈치 어획량은 4만 6천 톤, 40년 전보다 72%나 감소했습니다. 산란기인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까지 남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선에 잡힌 갈치의 95%가 어린 물고기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남획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갈치와 고등어, 옥돔과 참조기의 산란기에 한 달씩 포획 금지 기간을 두고 잡을 수 있는 최소 크기도 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 잡아보면은 자원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 강력한 지금 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제주 지역 체납기 어선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방 대형 선망과 저인망 어선에는 포획 금지 기간이 없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니면 4월부터 하는데 이거를 금지를 시켜놓으면은 진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어획 강도가 그리 높지도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끼 하나에 낚시 하나에 끼어가지고 한 마리씩 낚아 물러주면 한 마리씩 올리는 건데 이거를 금지시킨다는 건 말은 안 되고 200~300마일 내려가서 먼바다 잡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안 잡는다 그러면 결국 구갈치들이 중국 가이드를 다 뺏깁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조업 금지 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민들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수협이 세월호 사고 이후 끊긴 제주와 인천 항로의 카페리 여객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여객선 운항 전략팀을 구성해 스웨덴에서 2만 7천 톤급 여객선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사업을 공공성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하고 수산물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어렵다는 제주 어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초대형 크루즈가 다닐 수 있는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지역 주민 절반 가까이가 사업 내용을 몰라서 공론화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 172만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제주 신항 개발 계획. 크루즈 부두와 국내 여객 부두를 건설하고 수산 관광 복합지구와 친수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제주 신항 개발 구상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지역 주민 302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53.7%가 신항 개발 구상을 안다고 응답했지만 모른다는 응답도 46.3%였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한 공론화 과정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숨기는 정보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도민들이 바라는 이런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여러 차례 공청회 한다고 해서 이게 공론화는 아니죠. 신항 구상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42.7%, 반대가 36.1%로 오차 범위 안에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확정되는 정부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해양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개발 방향에 대해서 개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해양 매립을 둘러싼 찬반 갈등에다 도민 공론화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주신안 개발 계획의 정상 추진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태풍 찬홈이 몰고 온 폭우로 저류지 석축이 붕괴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9호 태풍 찬홈이 지나간 뒤 병문천 제3저류지의 석축에서 폭 8에서 10m가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태풍 찬홈으로 한라산에 1,400mm가 넘는 폭우가 오면서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안에 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아침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20에서 60mm가량 오겠지만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